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논어 읽기 이양호입니다. 26장부터 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견 남자, 자로 불열, 부자 시지왈, 여소 부자 천염지 천염지. 자, 공자가 그 남자, 물론 한자는 지금 남영 남자입니다만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니라 여성인데요. 이 공자가 여성인 이 남자는 유령공의 부인입니다. 그 남자를 뵀습니다. 그래서 자로 불열,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불을 낸 거죠. 부자 시지와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을 냈던지 이 공자가 맹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설을 하고서 말을 하기를 여소부자,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염지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듭 두 번이나 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공의 부인인 남자가 공자를 이렇게 뵙기를 원하니까 공자가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뵈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뭐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쳐져 있는데요. 그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령공의 부인인 남자도 이제 절을 하는데, 그때에 묘사된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유령공 부인이 절을 하는데 그 부인 어떤 허리에 찬 폐옥, 옥 구슬 소리가 아주 청아했다, 이런 식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공자가 이 부인을 왜 만났을까를 가지고 아마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로가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고 뭐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유령공의 부인인 남자가 그 당시에 좀 판무 메탈처럼 뭔가 이렇게 그 연문을 많이 뿌리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왜 만나냐라고 하면서 지금 자로가 화를 낸 건데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이 편 그 14장에서 이 송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미남자로서 유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송조라는 사람이 지금 유령공의 부인인 남자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었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도는 뭐 그런 사람인데, 공자가 그거를 만났으니 자로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공자는 만나야 돼서 만난 것이겠죠. 다만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은 그때의 어떤 그 사정이라든가 뭐 그때의 공자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남아 있으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이 이상 더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공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또는 뭐 이 제자들로부터 비난받은 그러한 것까지도 논어에 실어놨다라는 점에서 논어가 상당히 어떤 그 진솔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입니다. 자왈 중용지 위덕야 기지의호 민선구의. 자, 공자가 말합니다. 중용의 덕됨은 기지요, 그 아주 지극하다. 그런데 민선구, 백성들이 이러한 이 중용을 실천하지 못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자, 이 중용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요. 논어에 보면 놀랍게도 중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여기에 딱 한 번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용이라는 그 책 속에는 중용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논어에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요. 그런데 논어에 보면
중용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6편에도 그렇고 특히 7편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중용이라는 개념으로서 딱 이렇게 나온 거는 여기뿐이다. 그러나 중용의 어떤 삶, 중용의 덕성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중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그러한 구절들은 꽤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자공왈 여유 박시여민이 능제중하여 가위 인호 자왈 하사어인 필야 성호 요순 기유병저 부인자 기용립이 이빈 기욕다리 달인 능근취비 가위 인지방야이. 자공이 묻습니다. 여유, 여는 이제 영어로 if이죠. 그래서 만약에 박시여민, 널리 백성에게 베풀고 또 그리고 능제중,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라면 하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공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가위인어, 어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가 늘 어질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공이 뭐 이런 사람 정도면 어진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사어인, 어떻게 그거를 인에 일두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박시여민이 능제중, 그거는 인 정도가 아니라 필야성호, 반드시 거룩함일 것이다. 또는 이 성스러움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자 역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요순 기유병저, 연임금과 순임금도 그러한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늘 그것을 이렇게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순 기유병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동양이 생각하는 거룩함, 성스러움이 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유학에서 생각하는 성스러움은 신에게 뭐 제사를 잘 지낸다든가 또는 신에게 신을 이렇게 찬양을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그리고 또 대중을 잘 구제하는 것, 대중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성스러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유학은 늘 인문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뒷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자, 어질미라고 하는 것은 기용립이 이빈, 내가 서고 싶다,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이빈, 다른 사람을 서 있게 하고, 물론 이때 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관도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서 제대로 자리 잡고 서 있는 그러한 상태일 텐데 그걸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또 기욕다리 달인, 내가 어떤 것에 도달하고 싶다 또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걸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능근취비, 이건 바로 가까운 데서 취해서 비유로 삼는 것이다. 이 가까운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바라니까 그 바람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원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이제 능근취비이죠. 그러면 가위인지 방야이, 그러면 인을 실천하는 어떤 방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지금 자공이
이 인을 묻자 공자가 그거는 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이다라고 하고서 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 공자가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자공에 대해서 엽등을 경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학에서 엽등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엽등은 어떤 계단을 막 밟지 않고 몇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엽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갔었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막 네 계단 다섯 계단 뛰겠다라고 하면 다치고 못 올라가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유학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엽등인데요. 자공이 지금 박시여민이 능재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태 또는 그러한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거는 연임금과 순임금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지금 너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라기보다는 능근치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6편이 끝났고요. 이제 7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편은 수리 2편이다라고 하는데요. 7편에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는 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더 힘을 들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편 수리편의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수리부작 신이호고 절비어아노팽.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수리부작입니다. 자, 술은 서술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짓지 않는 것, 자기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창작한 그것을 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변주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작은 이제 그야말로 창작인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나는 서술은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그냥 이어받아서 그거를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는 했지만 부자 스스로 창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공자가 상당히 어떤 그 겸손한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실제로 공자가 많은 것들을 윗대에서 물려받아서 그것을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표현한 것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한마디 더 덧붙이죠. 신이 호고, 자기는 이 공자 당신은 신하고 호고 옛 것을 좋아했다. 이때 신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수리부작하고 딱 한다라면 이 지금 신의 주어가 공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신실한 거, 신실하긴 하지만 그것은 호고 옛 것을 좋아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보다는 그냥 신을 어떤 믿어서 그러니까 옛 것을 믿어서 호고 옛 것을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태도를 절비어아노팽 내 노팽에게 빗대 본다. 이때 절자는 슬쩍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슬쩍 내 노팽에게 빗대 본다. 그러니까 이 노팽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구다라고 고정할 수 있는 분은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어떤 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노자를 또 붙인 것은 뭐 친근함을 위한 아노팽, 그러니까 이 노자 아자를 이렇게 노자 앞에 붙인 거는 친근하게 해서 내 노팽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노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어떤 이 현인
에게 보통 이제 노자를 붙이죠. 그래서 뭐 노자라든가 노다민이 뭐 이런 노자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받는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자 당신이 이러한 내 노팽에게 나를 슬쩍 뭐 이렇게 빗댄다 또는 뭐 견준다. 그래서 이 당신이 이 수리부자 신이호고를 해서 자기는 지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술자와 작에 대해서 좀 이 얘기 악기편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얘기 악기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자 지위성, 술자 지위명. 그러니까 짓는 거, 뭔가 창작하는 거죠. 창작한 것을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한다. 또 술은 이제 서술한 거, 그걸 이렇게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는 것을 가리켜서 밝음이다라고 한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당신을 창작자가 아니라 그냥 이어받은 자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옛 것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그것 또는 뭐 새롭게 그것을 제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유정편에 보면 유정 11장에 보면 온고의 지신 가의 이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온고, 그러니까 옛 것을 아주 따뜻하게 품는 거죠. 따뜻하게 잘 품어서 품고, 이 지신, 일반적으로 이제 지신을 옛 것을 따뜻하게 품어서 새로운 것을 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옛 것을 잘 품어서 새로이 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옛 것을 그냥 이렇게 생자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에 맞게끔, 그때에 맞게끔 새로운 어떤 이 포장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위이사, 그러면 스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공자가 온고와 지신 이것들이 물론 그냥 이렇게 병렬적으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긴밀한 연관 속에 있겠죠. 그런데 출발은 지금 온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과 어떤 고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슴에 품고서 그것을 자기가 소화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또 새롭게 그 의미가 밝혀지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스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충실했던 분이 이 공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또 다른 방식으로 수리부작 신이호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무기 식지 하기 불렴 해인 불권 하유어아제. 자, 무기식지. 제가 이제 식으로 읽었는데요. 이거는 뭐 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로 읽으면 뭐 기억하다고, 식으로 읽으면 인식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인식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무기식지다라고 읽었습니다. 자, 무기식지. 묵은 이제 아주 이렇게 묵묵히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무기일 겁니다. 그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고를 하는 거겠죠. 그 고요한 상태 속에서. 또 그 다음에 학이 불념, 배우고 불념, 염은 이제 실증을 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기식지는 어떤 스스로 하는 쪽에 해당된다라면 학이 불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식지는 어떤 내면 속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학이불념은 외적으로 어떤 스승이라든가 어떤 이 대상물이라든가의 관계,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학이불념, 배우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해인불권입니다. 해인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하유어아제.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공자가 그런 이 세 가지 것들을 아주 이렇게 충실했으면서도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단순한 의미에서 겸손일까?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높이가 다르겠죠. 그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 스스로는 제3자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무기식지 하기불념 해인불곤을 아주 잘하고 있지만 공자 당신 스스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진실되게 그러한 이 느낌들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무기식지 하기불념하고 해인불건은 조금 또 구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 두 부분 무기식지와 하기불념은 그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해인불건은 그렇게 깨달은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또 후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됐었을 때 전통이 유구하게 전해지고 이 물결 장강이 흘러가듯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배움에 있어서 어떤 여기서는 일단 그 무기식지와 하기불념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위정편에 보면 뭐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학즉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배움이 먼저 나왔습니다. 배우고 불사, 생각함이 없으면 망령된다, 그러니까 맹목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 생각만 있고 생각만 막 하고 불학, 배움이 없으면 위태롭게 된다. 뭐 이런 이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수리편의 2장도 비슷한 소리를, 그러니까 무기식지와 하기불념 이 양쪽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식지는 어떤 사에 해당되고 하기불념은 그야말로 이제 학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후세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이제 해인불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어떤 그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덕지 불수, 학지 불강, 문의 불능사, 불선 불능계, 시 오우야. 자, 공자가 말합니다. 덕지 불수, 덕을 닦지 못하는 것, 또 학지 불강, 배운 것을 강습하지 않은 것, 배운 것을 연습하지 않은 거죠. 강습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문의 불능사,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을 듣고서도 불능사, 그쪽으로 옮겨가지 못한 것. 그러니까 올바른 것 들었으면 그 들은 것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불선 불능계, 불선, 자기가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 잘못한 것을 고치지 못한 것, 시오우야. 이거가 바로 내 근심거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이 공자의 어떤 겸손이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역시 공자가 그냥 이렇게 겸손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끼셨겠죠. 왜냐하면 공자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높은 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덕을 닦고 또 늘 배우고 그걸 강습하면서도 늘 그것을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당신을 이렇게 되돌아본, 그러면서 어떤 늘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거야말로 공자 당신이 생각했던 어떤 근심거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거리와 관련돼서 맹자가 이렇게 독특한 소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맹자는 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하는 하루 아침에 어떤 근심거리는 없다. 그러나 종신,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서 하는 근심거리는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자 무 일조지환, 유 종신지환. 이게 이제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날 어떤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더 이렇게 돈을 벌까, 뭘 출세할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평생을 두고 하는 근심은 있다. 그 근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순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순임금입니다.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순임금은 저렇게 문화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업적을 이루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것을 하나의 평생을 두고 할 근심거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금, 순임금 아주 위대한 임금이라고 하지만 순임금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데서 또 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평등 또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 근심을 얘기를 했죠. 늘 매일매일의 그 덕을 닦고 또 배운 것을 강습하고 또 이 의로운 올바른 소리를 들었으면 그걸 실천하고 또 자기 자신이 뭘 잘 못하는 게 있으면 고치는 것 이것을 늘 그때그때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